SK 하이닉스가 될 텐데요. 첫 종목 바로 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상 외로 좀 빠르게 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나왔고요. 그리고 예상했던 것대로 굉장히 또 잘 나왔습니다. 하이닉스 근데 좀 많이 이제 올라와 있기도 하고요. 이제 실적이 좀 나왔다 보니까 내일은 하고 좀 고민이 되시는 분들 있으실 것 같아요. 전략 어떻게 좀 주실까요? 네, 일단은 뭐 단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우리가 또 항상 이제 학습 효과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미 실적이 좋을 걸 알았고 거기 수준에 부합하는 수준의 실적이 나왔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세론으로 좀 작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뭐 애프터 마켓에서 크게 움직임을 좀 보여주지 않는다라는 것으로 봤을 때 이런 세론이 좀 강하게 나타날 거라고 좀 보여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 좀 참고하시고, 그리고 제가 이전부터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지금 계속해서 다뤄드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제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한 66만 원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도 이제 저평가라는 제가 표현을 좀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올라왔는데 저평가라고 말이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셨겠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목표가 80만 원 이상을 좀 본다라고 했는데 오늘 그 80만 원을 돌파해서 추가적인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상세하게 지금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유방을 통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삼성전자 지금 목표가 상향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적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와서 이제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자, 일단은 영업이익 47조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삼성전자보다 더 많은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수치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거에 우리는 중점을 둬야 되거든요. 그래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지금 내년 기준으로 봤을 때 좀 낮게 잡더라도 지금 예상치가 한 110조 정도가 나오거든요. 한 해 영업이익이. 그래서 지금 많게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영업이익을 합쳤을 때 두 기업만 하더라도 300조가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들려오고 있죠. 그래서 이런 기준으로 제가 한번 계산을 좀 해봤는데,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실제로 110조를 기록을 한다라고 한다면 80만 원 기준으로 봤을 때 PER이 5에서 6배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삼성전자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10배에서 13배 정도에 머물렀었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로 SK 하이닉스가 그 실적을 달성한다라고 했을 때 5배, 뭐 6배까지 밀린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 그래서 지금 목표가가 계속적으로 상향 조정되고 지금 120만 원까지 나오고 있는데, 120만 원 이게 딱 PAR가 퍼로 계산을 했을 때 한 10배 정도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수치가 절대 이상한 수치가 아니다 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HBM4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가 먼저 콜테스트 통과했다 이런 얘기들이 들려오지만, 또 SK 하이닉스가 이미 엔비디아 물량 3분의 2를 좀 차지했다 이런 얘기들이 좀 들려왔죠. 그래서 이 HBM과 관련돼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낸드까지도, 낸드가 계속적으로 적자를 기록을 했지만 이제는 낸드까지 올라오죠. 낸드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HBM 같은 경우에는 이 데이터 연산, 추론에 있어서 빠르게 데이터를 처리를 해주는데 결국에는 그 데이터 값을 저장하는 게 낸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모든 메모리가 다 좋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흐름들이 좀 합당하다라고 좀 보여지고, 추가적으로 좀 차트 한번 보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주가 차트 흐름을 좀 봤을 때 이 75만 원이라는 가격대에서 지속적인 횡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달 가까이 횡보를 하다가 이제 어제부터 또 상승이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수급도 강하게 좀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좀 봤을 때 이런 상승 흐름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학습 효과로 인해서 내일 새로운 현상이 좀 나타난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길게 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조정이 나왔을 때 충분히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도 상방으로 좀 보고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걱정이 좀 많으실 텐데 제가 말씀드린 것도 다 기억을 못 하시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제가 이 공유방에 올려드리고 앞으로 가격 전략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좀 잡아드릴 테니까 미리 QR코드 타고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하이닉스와 관련한 내용들은 사실 많이 들어도 정말 항상 부족한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전략들 계속 필요하신 분들은요, 하단에 QR코드 타고 들어오시면 함께 하실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는 두 번째 키워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패시브라는 키워드 가지고 와주셨습니다. 채팅창에서 일단 알테오젠이 아니겠느냐 얘기가 나왔는데요. 다들 똑똑하시죠? 자, 두 번째 종목 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분기 내로 코스피 상장이 가시화되고 있는 알테오젠입니다. 사실 이제 코스닥이 지금 쭉쭉 올라주면서 조금씩 모집을 더 키워주고 있긴 한데요. 자, 알테오젠 어떻게 좀 봐주실까요? 네, 일단은 지금 이 키워드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패시브 자금에 대한 유입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전에도 이제 기업 밸류에 대해서 혹은 이 알테오젠이 가지고 있는 플랫폼에 대해서는 가치의 변화가 전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조정이 나올 때는 계속적으로 모아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이것과는 별개로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금융투자 중심, 이 ETF로 자금이 들어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그 ETF에 이 종목의 비중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온 돈을 가지고 이 비중에 맞춰서 실물을 사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알테오젠은 코스닥 1위 기업이었다 보니까 비중도 가장 컸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금융투자에 돈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코스닥 상승과 함께 맞물려서 이러한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단기간으로 끝날 거로 보여지지는 않죠. 지금 증권사에서도 계속해서 바삐 이 코스닥 이 목표치에 대해서 상향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300이다, 1,500이다 계속적으로 상향 조정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분위기가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어쩔 수 없이 알테오젠도 같이 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발성으로 좀 악재가 발생을 하고 실망 매물이 좀 떨어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좀 유효하다라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지금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물론 단기 저항 구간까지는 일단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급락했었던 구간 절반 수준을 지금 회복을 한 상태고 지금 거래량을 보더라도 사실 이전에 급락이 쏟아졌을 때만큼의 거래량이 나타나지는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 차익 충분히 흔들림을 좀 보여줄 수는 있다. 그 점을 참고하시고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긴 추세로 좀 가기보다는 어느 정도 단기 차익에서 끝날 거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부가 코스닥을 계속적으로 좀 강조를 하고 있는 만큼 코스피 다음은 코스닥이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적으로 들려오고 있고 오늘 또 간담회가 있었는데 또 이재명 대통령이 여전히 저평가다 이런 얘기들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지금 투심을 계속적으로 자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꾸준히 한번 지켜보시고 가져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코스닥의 변화가 정말 있을 때 그때 우리가 고민을 해봐도 늦지 않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테오젠과 관련해서 관심 있게 지켜보시다가 또 적정한 타이밍 기다리실 분들은요. 하단 QR 타고 들어오시면 정확히 타점 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셔서 잠시 기다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외 다양한 종목 이야기도 많이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넘어가 볼 텐데요. 이번에는 코스피지만 괜찮아라고 가지고 와주셨습니다. 코스피 안에서 우리가 봐야 될 종목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렇게 가져오시면 좀 어렵거든요. 세 번째는 아직 정답이 없는 것 같아서 열어서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코프로 머티 가지고 와주셨습니다. 일단 오늘 공시와 함께 또 장중에 급등을 나타내줬습니다. 15% 넘게 좀 올라가주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에코프로 머티 지금도 충분히 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네, 일단은 키워드 하나 정도는 좀 어렵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네. 자, 에코프로.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스닥에 오르려면 결국엔 시총 상위 종목군들 끌어올려야죠. 코스피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주도하에 올랐던 것처럼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알테오젠이나 에코프로와 같은 이 시총 상위 종목군이 오른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근데 이제 굉장히 좀 단순한 관점에서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가족방 분들에게도 추천을 드렸고 지금 이미 공유방에 들어와 계신 분들에게도 추천을 좀 해드렸는데 자, 에코프로 지금 에코프로도 그렇고 에코프로 BM도 그렇고 굉장히 가파른 상승세를 좀 보였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순환매가 굉장히 강하게 도는 섹터로도 유명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에코프로 그룹주에서 아직 덜 올랐었던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에는 유일하게 코스피 상장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래도 유효하지 않을까, 순환매 관점으로 접근해도 충분히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에코프로 머티를 좀 선정을 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사실 에코프로 HN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이 기업이 이제 코스닥 150 기업인데 사실 이전에 이런 흐름을 보게 되면은 2차 전지 상승과 맞물려서 크게 못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좀 에코프로 그룹주 내에서 좀 배제를 했었는데 오늘 상한가를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만 보더라도 지금 우리는 계속적으로 이 주도주, 시총 상위 종목군들의 결국에는 연관되어 있는 기업들을 계속적으로 추적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일단은 기대했었던 7만 원이라는 가격대를 단숨에 좀 돌파를 해줬습니다. 지금 계속 강조드리지만 시장 자체가 신고가 랠리를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사상 최고가 혹은 이제 단기 52주 신고가 이런 것들이 나와줘야 정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예 소외된 종목들이 아니라면 말이죠. 그래서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막 이 구간을 좀 돌파를 하면서 또 특히나 거래량 같은 경우에도 오늘 1,000만 주가 넘게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흐름 계속적으로 이어질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길게 한번 보더라도 어때요? 이제 막 바닥권을 좀 탈피하려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닥뿐만이 아니라 코스피까지도 이제 동반 상승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추가적인 상승 우리가 걱정할 게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이런 상승력을 좀 비교를 하자면은 지금 뭐 10만 원 구간 이전 고점 라인까지는 열어두고 우리가 한번 가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지금 시장 수급으로 지금 모든 종목들을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강한 종목군들 한번 끌고 가보시는 것을 권장드리겠고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분들은 역시나 하단구 이제 공유방 통해서 전달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에코프로 머티와 관련한 내용들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추가적인 정보 역시 하단 큐에 타고 들어오셔서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키워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삼성 로봇이라고 가지고 와주셨는데요. 이렇게 가지고 오시면 또 이것도 뭔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종목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일단 뭐 얘기가 나오고요. 에브리본 뭐 이런 거 얘기 나오는데 정답이 과연 어떤 걸지는 열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일지 확인해 볼게요. 네 번째 종목, RS 오토메이션이 등장을 합니다. 자, RS 오토메이션도 오늘장 흐름 좋았습니다. 삼성 로봇이라고 가져와 주셨는데 RS 오토메이션의 이 모멘텀과 또 가격대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네, 일부러 좀 트리키하게 갔습니다. 네. 이제 삼성 로봇 하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만 당연히. 떠올리실 것 같은데 네. 사실 그렇다면은 제 방송을 안 보신 분들. 네, 사실 제가 이제 RS 오토메이션 이 로봇주로서 굉장히 좀 강조를 많이 드렸었던 종목이고 여전히 계속 추천을 좀 드리고 있는 종목인데 이 RS 오토메이션. RS, R은 로크웰이고요. S는 삼성전자입니다. 그래서 두 회사가 합작법인을 만들어서 출발했던 게 이 RS 오토메이션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20년간 계속해서 삼성전자와 연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뭐 삼성전자의 이송 로봇 뭐 이런 데도 역시나 이 RS 오토메이션의 부품이라든지 아니면 솔루션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이제 시너지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확장이 될 거라고 좀 보고 있고 RS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 로봇계의 TSMC를 꿈꾸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로봇 부품부터 완제품 거기다가 이제 지는 솔루션까지 근데 이제 거기에 더해서 보안까지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 로봇 산업에 이제 전반적으로 다 소화를 할 수 있는 그런 풀스택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되거든요. 굉장히 다양한 매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최근에 로봇 부품, 뭐 액추에이터나 감속기 중심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죠. 자, 그런데 감속기는 소모품입니다. 게다가 이 내구성이 강하지가 않아요. 그럼 사용을 하면 할수록 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로봇을 움직이는 게 이제 감속기예요. 우리가 90도를 구부려야 되는데 이게 닳고 그렇게 되면 오차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수정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엔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RS 오토메이션이 세계 두 번째로 그 엔코더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로봇 산업에 있어서 이제 핵심 부품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 감속기가 어느 정도 뭐 기능이 떨어지더라도 그런 것들을 이제 엔코더가 완벽하게 보정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RS 오토메이션 한번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역시나 추가적인 내용들은 좀 이제 공유방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1차 목표가를 25,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한 30% 넘게 지금 수익이 좀 발생을 한 상황인데 이제 다음 목표가는 역시나 이제 올타임 하이 3만 원으로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RS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다른 로봇주들이 미친 듯이 올라갈 때 사실 못 갔어요. 그런데 이제 뒤늦게 좀 따라붙기 시작한 그런 종목입니다. 게다가 이제 삼성전자와의 연인 뭐 이런 것들이 남아 있고 또 글로벌 기업들과도 계속해서 협업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재료로 계속적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긴 관점으로 한번 보셔도 좋은 로봇 기업이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RS 오토메이션 한번 살펴봤습니다. 등장하니까 에이, RS네 이런 반응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기업 잘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추가적인 내용들은 하단 타고 들어오셔서 정리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찌릿찌릿이라고 가지고 와주셨습니다. 이렇게 가져오시면 맞출 수가 없어요. 뭔가 뭐 일렉트릭, 뭐 전기, 전력 뭐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지금 일단 너무 이렇게 많기 때문에 오늘은 포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 종목 열어볼게요. 자, 오늘은 산일전기 얘기를 좀 해주시네요. 자, 산일전기도 오늘 사실 오후 한 2시 이후로 좀 굉장히 멋지게 또 올라가는 모습들 나타났습니다. 15만 원 선도 돌파를 하는 모습인데 산일전기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네, 이제 산일전기 마찬가지로 아쉽게 코스닥은 아닙니다. 코스피 200 종목인데 지금 우리가 이전에 이 시장의 돈의 흐름을 한번 봤을 때 이제 반도체주, 그러니까 결국엔 AI 관련주들이 먼저 상승을 좀 보이고 거기서 파생되는 종목군들 혹은 섹터들이 계속적으로 순환이 나왔거든요. 대표적으로 그게 이제 전력 쇼티지입니다. 그래서 이 변압기 관련주라든지 혹은 이제 뭐 원전 관련주들 이런 것들이 상승이 나왔는데 일단 원전 관련주들은 최근에 한번 크게 상승을 보여줬죠. 그래서 뭐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뭐 최근에 이제 한전산업 이런 것들도 상한가를 갔고요. 이제 그런데 오히려 이 전력기기 쪽은 크게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시금 이제 코스피도 출발을 했기 때문에 이런 전력 인프라주들 가운데서도 신고가가 한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산일전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실 수일 전에 추천을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아직 많이 안 올랐다라고 좀 판단이 돼서 여전히 좀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좀 판단이 들어서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소개를 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역시나 이제 변압기 관련주고요. 또 ESS 관련돼서 변압을 또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외 매출이 굉장히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전체 매출 중에 미국발 이 비중이 60% 이상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이 미국 이 전력 관련돼서 이 빅사이클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길게 한번 보셔도 좋고 그다음에 이전 우리가 고점 구간이죠. 종가상 고점 구간 한 17만 원 구간 돌파 한번 기대해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산일전기 살펴봤습니다. 정리해 주신 내용 잘 확인해 보시고요. 저희는 이전 추천주 중간 점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ENF 테크놀로지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쭉쭉쭉 최근 거래일 계속 빨간불을 켜고 있는 상황인데요. 흐름 좋은데 목표가까지 계속 홀딩하면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뭐 6만 원 구간까지는 열려 있다라고 보셔야겠죠. 그래서 제가 반도체 여전히 좋다라고 말씀드렸고 우리는 그러면 쉬어가는 종목 밑에서 한번 잡아보자 말씀드렸습니다. 자, 차트 한번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이전 하단부에서 계속적으로 모아갔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서야 좀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급등은 아니지만 지금 이렇게 하단에서 수익 이렇게 추세선을 한번 연결을 해보면 20%가 넘는 지금 수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우리는 항상 남들보다 먼저 움직이기 전에 담아야 이렇게 편안하게 수익을 극대화시켜 나갈 수가 있습니다. ENF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공정에 필요한 이 소재를 만드는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러한 움직임들이 계속 갈 겁니다. 왜냐? 지금 생산량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드는 데 필요한 소재도 당연히 많이 들어가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런 소재 관련된 기업들이 수익을 많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ENF 테크놀로지 지금 적중을 했고 주가 상승과 함께 제가 항상 거래량을 강조를 드리는데 주가 상승과 함께 거래량이 급증을 하고 있다. 그렇다는 얘기는 오히려 더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게 되면서 탄력을 붙여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직전 고점 돌파했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고점까지 6만 원대까지 한번 넘겨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ENF 테크놀로지는 6만 원까지도 훨씬 더 볼 수 있겠다 얘기해 주셨습니다. 수익 더 챙겨보도록 하겠고요. 다음으로 슈어소프트테크도 한번 여쭤볼게요. 지난주에 점상 종목이었고요. 바로 다음 날 급등을 또 보여줬습니다. 목표가까지도 바로 돌파가 나왔는데요. 추가 전략 어떻게 잡아주실까요?
네, 좀 전략이 정확하게 들어맞았습니다. 자, 로봇 다음 피지컬 AI 뭐가 남았나? 이제 로봇 자율주행이 남았다 말씀드리면서 슈어 소프트 테크 드렸는데 바로 그 다음 날 장중에 28% 가까운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좀 도달하게 되면서 완벽하게 좀 수익을 챙길 수 있었던 종목이었죠. 자, 그런데 이제 특징을 좀 보게 되면은 한 번씩 거래량이 터지기는 하는데 이 조정에서는 어때요? 거래량이 급감합니다. 이렇다라는 얘기는 아직 들어왔었던 물량이 다 빠져나가지 않았다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거래량 없이 눌림이 나올 때 지금 또 기준선 21선 부근까지 내려왔거든요. 이렇다라고 한다면은 눌림목을 또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추가적인 내용들은 공개방에서 좀 정리해 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공략주 중간 점검까지 모두 확인을 해봤고요. 자, 수익들 잘 내주고 계시는 가운데 오늘 종목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략주 어떤 거 가지고 오셨을지 공개할게요. 자, 열어주세요. 필옵틱스입니다. 필옵틱스 또 어떤 매력이 있을지 그리고 가격 전략까지 꼼꼼히 챙겨볼까요? 네, 일단은 필옵틱스 지금 반도체 소부장주들 오늘 따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내일 대장주들 실적 발표와 컨콜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단기 세론이 좀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오히려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CXL 이런 것까지 지금 차세대 메모리 이런 기대감,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테마들도 다 같이 한번 올랐어요. 그래서 엑시콘이나 네오셈 이런 것들이 좀 올랐는데 이제 남은 거는 유리기판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필옵틱스 같은 경우에는 단연 유리기판 대장주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공정에 필요한 이 TGV 장비를 좀 가지고 있는 회사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 장비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유리기판 이 TGV 공정뿐만이 아니라 절단이라든지 혹은 이 구멍을 만들고 나서 이 마이크로 크랙이 있는지 없는지 검사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리기판과 관련돼서 나올 수 있는 재료가 상당히 많은 기업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주목해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특히나 필옵틱스 우리가 또 봐야 될 게 뭐죠? 코스닥 150입니다. 그래서 필옵틱스 역시나 코스닥 150 기업으로서 지금 이렇게 금융투자 혹은 ETF에 들어오는 자금들이 분산되어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필옵틱스도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자, 추가적으로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사실 조금 아쉬운 게 밀리다가 좀 막판에 이렇게 말아 올리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매수가가 조금은 아쉬울 수 있지만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좀 판단이 돼서 그대로 한번 가지고 와봤고요. 역시나 지금 종가상 고가 구간 55,000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돌파 가능하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우리는 역시나 돌파 이후에는 급등 추가 기대 한번 해보시고 1차 목표가 일단은 6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6만 원으로 가게 되면 역시나 올타임 하이 가격이다. 그러면 상단 매물이 없기 때문에 더 가벼운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 점 참고해 주시고 하단으로는 46,000원 구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평선들이 좀 수렴해 있는 구간인데 이 구간을 벗어나게 된다면은 단기 추세 깨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하시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가격 전략, 추가적인 실시간 대응은 공개방 통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종목까지 모두 확인해 봤습니다. 관심 있게 잘 지켜보시길 바라겠고요. 가격 전략은 하단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장 중에 종목 가지고 계시다가 궁금한 점들도 생기실 수 있고요. 또 시황 정리 이외 다양한 종목들 많이 필요하실 텐데요. 하단 QR코드 마지막으로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타고 들어오시면 강호진 전문가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정보방 이어집니다. 꼭 들어오셔서 함께 수익 더 많이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정상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들,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꼭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기억하시면서 도움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